보르헤스 픽션들의 단편 작품 15번째 리뷰입니다. 제목은 끝, 제목이 끝이라는 한 글자입니다. 레카바렌이라는 사람이 운영하는 술집에서 벌어지는 결투가 줄거리인데 5페이지짜리 짧은 단편입니다. 주요 등장인물은 이름이 아니라 그냥 검둥이와 이방인. 검둥이는 술집에서 7년 동안 이방인이 오길 기다리고 있었고 드디어 복수의 날이 옵니다. 복수를 하려고 기다린 겁니다. 검둥이와 이방인이라고 지칭되는 두 사람이 나누는 대화를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208페이지. 이방인이 말했다. 자식들에겐 충고 몇 개를 해줬어. 과욕은 금물이고 낭비도 하지 말라고 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중에 사람은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도 있었다네. 느린 기타 선율이 울리고 검둥이가 대답했다. 좋은 충고하셨군. 그래야 우리처럼 되지 않을 테니까. 이렇게 대화를 나눈 후에 둘은 마을에서 약간 떨어진 평원으로 자리를 옮겨서 결투를 시작합니다. 결투 결과는 마지막 페이지에 나오는데 그보다는 이 둘의 결투를 지켜보는 평원에 대해 표현한 것이 눈에 띄네요. 보르헤스 픽션들, 단편들 중에서 평원이라는 자연이 둘의 결투를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마치 할 말이 많은 것처럼 뭔가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 못 알아듣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듯이 표현을 합니다. 멀리서 지켜보는 술집 주인 레카바렌과 평원이 둘의 결투를 지켜보는 심판인 셈이 되는데 평원, 다른 말로 자연에 대한 관점을 보여주는 매력적인 지점이어서 소개합니다. 210페이지. 평원이 무언가 말을 하려는 저녁 시간이 있다. 그러나 평원은 절대로 그것을 말하지 않는다. 아니, 아마도 끝도 없이 그걸 말하지만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아니면 알아듣기는 하지만 마치 음악처럼 말로 옮길 수 없는 것인지도 모른다. 흐름한 자기 침대에서 레카바렌은 끝을 보았다. 레카바렌이 본 끝은 검둥이와 이방인 간의 결투의 끝입니다. 커스터마이징 해보면 산이 많은 우리나라에서 결투했다면 숲이었을 수도 있는데 이곳은 이제 평원이네요. 우리나라는 평원이 낯설죠. 그래서 우리 자연 환경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방금 읽어드린 그 문장을. 그러니까 평원 대신에 숲을 넣으면 느낌이 조금 달라집니다. 이렇게 숲이 무언가 말을 하려는 저녁 시간이 있다. 그러나 숲은 절대로 그것을 말하지 않는다. 아니, 아마도 끝도 없이 그걸 말하지만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아니면 알아듣기는 하지만 마치 음악처럼 말로 옮길 수 없는 것인지도 모른다. 숲 대신에 자연을 넣어도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숲뿐만 아니라 바다도 있고 강도 있고 들판도 있으니까요. 세상에는 자연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꽤나 자연의 말을 이해하는 사람, 자연을 인간 중심에서 경제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마 자연의 말을 우리가 이해하게 된다면 지금과 조금 다르게 행동할지도 모르겠네요. 가끔 이렇게 알아듣기 어려운 자연의 말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재주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인은 시로, 화가는 그림으로, 건축가는 작품으로, 음악가는 음악으로, 가수는 사랑이나 이별을 노래하기도 하지만 자연을 노래할 때도 많습니다. 노래 같은 경우는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선희의 아름다운 강산, 조수미의 산유화, 윤도현의 나는 나비, 악동 뮤지션의 인공잔디, 버스커버스커의 벚꽃 엔딩, 자우림의 반딧불, 나얼의 바람기억, 푸른 하늘의 겨울바다. 좋은 노래들이 많습니다. 악기 연주도 자연과 잘 어울리고요. 이렇게 자연을 보는 시선이 몇 걸음 더 나아가면 문화, 건축, 음악 그렇게 범위가 넘어가 버립니다. 이게 또 끝이 아니고요. 과학적 발견도 따지고 보면 자연의 언어를 다른 시각에서 방법론에서 발견하고 표현한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천문학자 갈릴레이가 자연의 언어로 수학이나 망원경을 사용했듯이 과학자들이 자연을 이해할 때 수학을 활용하는 것도 당연한 수순이고요. 자연을 바라보는 시선을 지구 넘어서까지 넓히면 지구라는 보금자리가 아주 소중해지면서 우주라는 거대 자연이 나옵니다. 너무 작은 것, 너무 거대한 것을 이해하는 언어로 또 수학을 많이 쓰고요. 그래서 직업에 따라서 자연, 숲, 지구, 우주와 대화하는 그것을 이해하는 언어로 예술을 사용할 수도 있고 수학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음악일 수도 있겠네요. 이 보르헤스 작품 끝에서 검둥이와 이방인이 결투하는 장면에서 평원을 소개하는 문장은 곱씹어 볼수록 색다른 맛이 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아이디어를 구하려고 할 때도 자연에게 말을 걸고 우연히 산책을 하다가 생각나기도 하고요. 그런 게 자연과 대화하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어떻게 무엇으로 자연에게 말을 거느냐는 그거는 각자의 몫이 되는 거죠. 나 지금 괴롭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젠 내
머리에서 나올 게 없다. 그런데 새로운 건 내놔라고 난리다. 어쩌면 좋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나를 괴롭히지? 세상은 불공평한 것 같아. 나만 착해서 뭐해? 나는 뭘 하면 먹고 살아야 하지? 잘하는 것은 무엇이고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지? 뭐 등등. 술 대신 자연과 대화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숲이나 자연과 대화하기 위해서 챙겨야 할 것은 한 3가지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혼자일 것, 둘째는 충분한 시간을 쓸 것, 셋째는 실제로 자연으로 갈 것, 뭐 산책도 좋고요. 다시 읽어봅니다. 리뷰를 하면서 같은 문장을 이렇게 3번 읽는 경우도 처음인 것 같네요. 숲이 무언가 말을 하려는 저녁 시간이 있다. 그러나 숲은 절대로 그것을 말하지 않는다. 아니, 아마도 끝도 없이 그걸 말하지만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아니면 알아듣기는 하지만 마치 음악처럼 말로 옮길 수 없는 것인지도 모른다. 이렇게 15번째 리뷰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